이 얘기만 딱 듣고 나가시지 않을까요, 영상을? 언제부터 적용이 되느냐. 그리고 광주회생법원이 생기면은 법원에 신청하는 게 유리한가, 광주회생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아직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광주지만 회생법원으로 바뀌었으니까 좀 기대를 해보자 하고 이쪽으로 사건을 막 넣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거꾸로 됐어요. 기존의 지방법원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4가지 변화를 적용한 곳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회생법원이 생겨야만 이런 것이 적용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지방법원 중에서 실무준칙이 좀 크게 유의미하게 바뀐 게 있다고. 네, 있습니다. 지방법원 중에 한 곳이 그렇게 바뀌었는데 제가 어떤 법원인지는 영상 말미에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굉장히 큰 변화예요. 마치 회생법원에 준하는 수준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을 준하는 대전지방법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전지방법원은 곧 대전회생법원으로 바뀌겠지만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을 준용한다고는 하지만 많은 차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다지 준용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원의 경우에는 4가지 특별한 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로 배우자 재산을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을 포함한 회생법원의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였는데, 다만 한 가지 차이점은 서울회생법원은 배우자 재산을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산입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개인회생 서류를 신청할 때 배우자 재산에 관한 서류도 요청하지 않아요. 다만 이 법원의 경우에는 신청할 때 본인의 재산 서류뿐만 아니라 배우자 재산에 관한 서류도 요청을 한다. 이 점에 있어서는 다르지만 원칙적으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크게 바뀐 것이 코인과 주식 손실금을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바뀌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서울회생법원과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는데요. 서울회생법원은 이 외에 딸리는 단서 조항이 없지만 이 법원 같은 경우에는 코인 주식을 이용해서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청산가치에 산입하도록 한다라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산입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고, 세 번째로는 단축변제계획안에 대한 희망의 불씨가 생겼습니다. 24개월 단축변제계획안도 한번 신청을 하면은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는 희망이 나오도록 실무준칙이 변경이 되었고요. 마지막 4번째로는 서울회생법원 그리고 각종 회생법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고소득자에 대한 기타 생계비 인정, 이로 인해서 생계비가 중위소득 100%까지 올라가는 내용의 실무준칙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딘가요, 거기가? 어디냐면 상당히 의외이실 텐데 전주지방법원입니다. 그럼 이제 이 얘기만 딱 듣고 나가시지 않을까요, 영상을? 언제부터 적용이 되느냐. 그리고 광주회생법원이 생기면은 전주지방법원에 신청하는 게 유리한가, 광주회생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아직 남았습니다. 그거를 근데 선택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선택할 수가 있어요. 전북은 1순위로 전주지방법원이 관할입니다. 광주회생법원이 생긴다고 무조건 광주회생법원으로 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선택적으로 광주회생법원도 선택할 수 있다라고 법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흥미로웠는데요. 왜냐하면은 광주회생법원이 생기고 전주지방법원이 기존의 실무준칙대로 업무를 처리하면은 사람들이 광주지만 회생법원으로 바뀌었으니까 좀 기대를 해보자 하고 이쪽으로 사건을 막 넣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거꾸로 됐어요. 광주지방법원은 회생법원으로 바뀌면서 기존의 실무준칙 그대로 갈 수도 있는 반면에 전주지방법원은 한 발 앞서서 우리가 먼저 변경하겠다. 이게 2026년 1월 26일에 개정이 돼서 공포가 됐거든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전북에 사는 사람들은 사실 전주지방법원에 그냥 신청하는 게 더 유리한 상황이 됐어요. 우리 사무실 같은 경우에도 26년 3월부터는 광주회생법원에 관할이 생기는 전북 지역도 회생법원에 넣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전략을 달리하게 됐습니다. 광주회생법원에 확실한 변화가 예상되지 않는 한 이미 변화를 얘기한 전주지방법원으로 사건을 넣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굉장히 큰 변화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기존의 지방법원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4가지 변화를 적용한 곳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회생법원이 생겨야만 이런 것이 적용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획기적으로
전주지방법원이 최초로 발을 내딛었기 때문에 인천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이러한 지방법원에서도 회생법원이 되진 않더라도 이러한 변화를 가진 실무준칙을 내놓을 가능성이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언제부터 바뀌는 건가요? 언제부터 바뀌냐면 이 준칙 시행 당시 1월 26일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이 된다. 다만 준칙 시행 전에 시행되던 시행 준칙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니까 개시 결정을 미리 받았다면 적용이 안 될 거고요. 아직 전주지방법원에서 개시 결정을 받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이 될 겁니다.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요? 광주회생법원에 라이벌이 있다거나. 공교롭게 이렇게 된 거겠죠. 사실 법원 입장에서는 사건이 안 들어오면 더 좋은데 우리가 실무준칙을 이렇게 바꿔가면서까지 일을 더 많이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은 없을 거고요. 혹여라도 우리 전북 지역의 사람들이 전북 지역의 분들에 대해서 광주회생법원에 안 가더라도 우리가 더 가까운 곳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자라는 취지에서 실무준칙을 개정했다면 굉장히 좋은 뜻이겠죠. 우리나라에 아직 그런 정의로운 공무원들이 있다고? 네, 모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께 추첨을 통해서 이 책을 보내드리고 있으니 자세한 참여 방법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